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윤태인입니다. 오늘은 한빛고를 지망하고자 하는 예비고 1 또는 예비고 1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빛고 지필평가, 즉 내신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통합과학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입시는 이쌤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쭉 입시는 이쌤에서 함께 하고 있고 여러 반들을 개강하면서 마감도 동시에 많이 진행이 돼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접할 통합과학이랑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경험한 과학은 아마 중학교 과학일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은 어떠하고 학습량이랑 난이도는 어떠한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단원들을 보시면요.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단원들이에요. 익숙하시죠?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단원이 바로 통합과학이랑 연계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과학을 조금 부진하게 공부를 했다면 연계되는 부분이 거의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합과학 때도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이런 단원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놔야겠죠. 두 번째는요. 학습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3년치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원 수는 24개의 단원이고요. 통합과학에서는 1년 동안, 1학년 1년 동안 28개의 단원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숫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저기는 3년 동안, 여기는 1년 동안이니까 체감으로 느꼈을 땐 거의 3배 가까이가 되는 학습량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난이도는 어떨까요? 난이도는 여러분들 아마 물리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중력 파트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중력에 대한 개념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난이도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심화되거든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인데 그냥 낙하시켜서 얘 뭐 가속도랑 뭐 떨어지는 시간 그다음에 중력의 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데 조금 심화되죠. 중력으로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미지수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념을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좀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고등학교 때는 필요해지는 겁니다. 즉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학습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학습량 자체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식으로 교과서만 보고 참고서만 공부하면 절대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어요. 특히나 많은 학생들 상담해보면 아직도 시험 보기 2주 전에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 중학교 공부하듯이 과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절대 높은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요 점 명심해 주시면서 중학교 과학이랑 통합과학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2계정 통합과학으로 바뀐 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배는 15계정 교육과정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통합과학은 22계정이에요. 그럼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세 가지 포인트로 또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학기제로 운영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난이도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선배 때는 15계정은 1년짜리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기제로 나눠서 운영이 됩니다. 어떤 점을 좀 시사할 수 있냐면 1년 동안 배울 때는요. 학교별로 막 앞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뒤에서 나가는 진도를 막 마구잡이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학기가 세분화되면요. 이 학기에서 배워야 되는 진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때보다 즉 15계정 때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내신 대비가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굳이 뒤에 있는 내용, 2학기 때 배운 내용 굳이 1학기 때 할 필요 없는 거죠. 겨울방학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방학 기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 과목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모의고사 중요하겠죠.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라고 수능 공부만 연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모의고사가 중요해지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결국에 수능으로 애들 대학교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필평가에 그런 훈련들을 좀 시킬 겁니다. 즉 내신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런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모의고사형 문제들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신 대비만 할 게 아니라 내신 대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수능형 문항,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지필평가에 대한 준비도 덩달아서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형 문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을 못 잡아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왼쪽은 내신형 문항의 대표적인 예제고요. 오른쪽은 수능형 문항의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보시면 물리 파트 문제인데 왼쪽은 내가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OX 정도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건 기본.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모는 종이의 역할이 뭔지, 얘네들은 왜 이런 높이 차이가 있는지 추론을 조금 첨가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즉, 내신형 문항보다는 수능형 문항이 높은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더 체감 난이도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건 이런 문항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다음은 자체적인 통합과학의 개념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개념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들이 있었어요. 전력수송이라고 여러분들 막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도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그 단원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22계정에서는. 그리고 이 과학을 접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 어떤 윤리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되게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착한 마음과 올바른 생각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는 단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목이랑도 연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심화 개념들이 계속 연계돼서 나오는 추세가 있었는데 22계정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비율이 좀 줄게 되었고 고1 수준, 즉 통합과학에서만 딱 그 범위 안에서만 공부할 수 있게끔 기초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별로 또 이 2학년 수준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쉽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따라서 상위 개념을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잘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내신다고 한다면 그거를 연계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즉 수능형 문항에 대한 대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단원별 난이도는 좀 떨어졌지만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심화 내용을 더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봐서 공부를 또 해주셔야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계정에서 22계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에서 고등학교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좀 바뀌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빛고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한빛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과들을 조금 증빙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근 시험에서 즉 2학기 중간고사죠.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최근 시험 2학기 중간고사인데 거기서 100점 총 4명 나와서 전교 1등 4명 배출한 걸로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약 30% 정도가 1등급을 지금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3명 중 1명이 1등급인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강생 58%가 90점 이상, 즉 원점수 자체도 높은 점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넘는 거죠. 마지막은 제가 좀 또 좋아하는 성과인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한 65점이었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100점의 엄청난 쾌거를 누리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 결국에 1등급 찍은 거죠. 총 35점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제가 한빛고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석드리는 내용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가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빛고에서 나오는 통합과학의 난이도 과연 어떠한가? 두 번째는 15계정에서 22계정으로 바뀌면서 한빛고 자체,
지필평가도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랑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운정이 있는 다른 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은 한빛고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 즉 어려운 문항이고요. 오른쪽은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입니다. 보시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선 용액 2개를 섞고 있고요. 여기선 용액 3개를 섞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학을 모르더라도요. 2개를 섞는 것보다 3개를 섞는 게 변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왼쪽은요. 농도라는 조건이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용액도 3개인데 이 농도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훨씬 많은 겁니다. 즉, 이 문제를 푸는 난이도랑 이 문제를 푸는 난이도를 비교하면 이 문제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킬러 문항이, 한빛고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이 다른 학교 대비 좀 쉬운 편이다. 즉, 운정권 타 학교 대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아까 내신형 문항, 수능형 문항 비교했던 문제인데 야, 내신형 문항이 한빛고 문제였어요, 사실. 이런 수능형 문항 풀 때는 사고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빛고에서는 이런 내신형 문항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대비, 운정에 있는 다른 학교 대비 내신형 문항의 비율이 좀 높고 특히나 타 학교 대비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한빛고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은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에서 만났던 킬러 문항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근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시험에 나왔던 킬러 문항입니다. 보시면요, 오른쪽을 푸는데 힌트가 색깔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색깔만 잘 외우고 있으면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요, 물분자 수의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킬러 문항도 사실상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통합과학의 킬러 문항 난이도도 감소가 되고 있다. 쉬워지는 추세. 또 내신형 문항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제 조금 점수를 좀 따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만 내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 같은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사실 맞출 수 있으면 이것도 맞추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2개를 특징을 보면요. 뭐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 그럼 내가 염기성이 무슨 맛이 나는지만 알면 이거 빠르게 체크 가능하죠. 여기서도 뭐 산성물질은 무슨 성질이 있다. 이거 내가 알고 있으면 빨리 판단 가능하죠. 즉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OX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 한빛고 쉽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보니까 한빛고 부교재가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수능에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부교재에 수록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이제 한빛고에서 부교재는요, 이런 문제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런 게 부교재에 있어서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시험에 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빠지게 되고 개념 위주의 문제, 수능형 문항이 나와도 좀 난이도가 쉽게 이렇게 개편이 됐다라고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22 개정으로 바뀐 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어떤지. 근데 부교재 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빠졌다라는 건 앞으로 시험은 좀 계속 쉬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쉬워해서 내년엔 또 부교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석 결과로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탈락이 되면서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용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빛고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쉽다. 근데 신기한 건 등급컷이 낮아요. 원래 시험이 쉬우면 등급컷이 높아야 돼요. 1등급 맞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같이 잘 보니까 다 같이 점수가 높아서 위에 있는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컷이 1등급 컷이 낮다라는 거는요. 난이도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학을 못하는 친구들, 좀 부진한 친구들이 한빛고에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개정에서 22개정으로 바뀌면서 또 쉬워지는 추세 보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쉬워? 그럼 혼자 해야겠다.
한빛고 통합과학은 나 혼자 공부해야지. 근데 현실은 바뀐 5등급제에서 3, 4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탈탈 털리고 와서 저를 찾아온 학생들이 상담한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한빛중학교 때 200점 만점에 내신 197점이면 공부 잘한 학생이죠? 중학교 과학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친구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68점입니다. 와, 여기 191점. 그래도 중상위권이죠? 벼락치기로 했었고 중학교 과학 때 항상 90점 이상이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60점 초반에 시험이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너무 중학교처럼 했다. 지금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빛고 시험 자체는 쉬워요.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쉬운데 방심을 하거나 공부 방법을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바꾸질 못해요. 왜?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중학교 때 습관 그대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잘하는 학생들도요 60점대로 깨져서 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68점 친구 결국 100점 맞았고요. 이 60점 초반대 친구 결국 95점 맞았습니다. 이 친구들 저랑 또 이제 물리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빛고 과학 쉽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뭐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율학습 해도 잘하겠죠. 근데 본인이 진짜 과학에 재능 있고 진짜 미친 듯이 잘한다 이게 아니면 방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한빛고를 대하셔야겠습니다. 쉽다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방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테인티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게 뭐냐? 이제 학습 전략으로 나타나겠죠? 어떻게 한빛고 학생들은 60점대에서 100점으로 올렸는지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기 중에는요, 당연히 내신 대비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방학 때는 시간이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1학기 때 있을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준비를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 있는 단원들을 조금 세심하게 다뤄서 학생들을 더 강하게 키우고 있고요. 뭐 2학기 때도 마찬가지죠.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여름방학은 겨울방학 대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과 집중으로 단원을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추가적으로 방학 때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단원을 미리 해두면 당연히 학기 중에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의 강의 철학과 수업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학생들이 좀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좀 비주력 과목이다. 뭐 변두리 과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할 때도요.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서 너 숙제 왜 안 해왔어? 물어보면 선생님 저 국어, 영어, 수학 숙제하느라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학 숙제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단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과학은 좀 덜 중요해. 그러니까 국영수 숙제하고 과학은 버리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사실 국영수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일단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과학이 다른 과목보다 문제의 프레임이 좀 명확합니다.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지문이 나와요. 앞에 뭐 다른 분들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나 커리큘럼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역량을 많이 길러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과학은요. 어떤 한 가지 현상을 탐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갑자기 다른 현상으로 바뀌어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 실험 내용과 개념 내용들이 프레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난 국영수보다 과학이 좋아해서 과학 문제 많이 풀면 좋지. 근데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과학은 외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과학 잠재력이 빵 터지면서 공부하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성 있게 공부할까? 포텐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어요. 포테인 알고리즘. 네. 보시면 여러분들의 잠재력 포텐 알고리즘이 뭐냐면 옵테인, 리테인, 메인테인, 엔터테인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이 윤테인이라는 선생님이 해줍니다.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획득하는 것부터 중요해요. 꼼꼼하게. 왜? 또 보면 시간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야겠죠.
암기로 공부하면요 다시 봐야 돼요. 까먹으니까. 근데 이해를 하면 과학적으로,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적으로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교재 자체를 이 이해가 되게끔, 즉 원리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이 주석들이 달려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요거는 가끔 대학교 수준의 내용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게 대학교 수준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가 좀 잘 되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자, 두 번째는요. 복습으로 기억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영수 하느라 복습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복습을 시킵니다. 뭐 누구누구야, 너 이거 만약에 스펙트럼에서 이거 선 나타나는 거 왜 나타나는 거였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해? 그럼 너는 오늘 좀 남아서 복습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수업 시간에 직접 복습을 진행시키고, 만약에 못하면 애들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칠판에서 이렇게 복습 필기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요. 애들을 믿지 못합니다. 얘들아, 너희 집 가서 공부 안 하니까 여기서 하고 가자.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만큼, 학원에 오는 게 힘들 뿐이지 한번 오면, 이렇게 저희 학원에는 실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뭐냐면 스터디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수업 끝나고 제 정규 수업 외 시간을 제가 추가적으로 재량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남긴 다음에 못했던 복습시키고, 너네 집 가서 숙제 어차피 안 하자. 지금 하고 가라. 숙제도 그냥 이때 시켜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음 주까지 과학 공부할 게 없는 거야. 그쵸? 학원에 와서만 제대로 공부하고 가자라는 게 저의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따로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과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과학 공부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 비주력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은 끼와 흥미를 주입시키지 않으면 학생들이 쉽게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지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입신 이쌤에서 진행되는 저의 모든 강의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된 것들 중에서 좀 재밌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학생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학생들도 영상 보면서 다시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선생님 저 이거 암기 잘 안 되는데 뭐 노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곡가가 되기도 합니다. 작곡가가 돼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화석, 뭐 원소기호 이런 것들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뿌려주고, 학생들이 조금 재미있고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의응답 관련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질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유유유 이렇게 옵니다. 유유유. 네, 알려줄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뭘 알려달라는 건 사실 전 잘 몰라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과학이라는 건 프레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이 해야 되는 걸 1번부터 뭐 10번까지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뿌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보고 제 답변을 보고 따라오다가 5번에서 막혔어. 5번을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좀 뭐 개판같이 하더라도 예, 좀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질의응답 해주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도 이렇게 질의응답 하다 보면 본인이 이해하고 싶어서 막 저를 저 이거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되게 유쾌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모티콘 이렇게 딱 남겨주면은 질의응답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학생들과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를 실제로 받아보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적혀요. 선생님 수업 재밌어요.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좋아요. 이해 위주로 수업이 진행돼서 암기의 부담이 덜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게 제 수업은 이해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흥미와 재미를 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늘 이 커리큘럼 영상,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로 제가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보세요. 학생들도 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직접 오시면 이거 다 느끼실 수 있는 거니까 통합과학, 한빛고 통합과학 고민된다? 그럼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 유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만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어디든 간에 최적의 경로로 최선의 결과로 끝까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빛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기회가 돼서 실제로 입시는 이쌤에서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